지식산업은 말하면 말할수록 말이 늘어. 전문가는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지연봉이랑 똑같은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는 거지. 메타버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의 그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내 부모가 나를 못 믿어도 나는 나 믿어주는 거. I was his lecture video player. I'm gonna meet him and talk to him. Great. 첫 번째, 모든 40대는 저 좀 따라하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40대가 되면 자꾸 우울하고 힘들어요. 40대가 딱 되면서 우리가 돈에 대한 환상도 깨졌어. 아이에 대한 것도 내가 붙어 있어서 죽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게 다 현실로 드러난 게 그 대차대조표가 딱 나온 거예요. 40대지.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내 40대 이런 거였어? 근데 이때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비교를 하기 시작해. 쟤는 30평짜리 아파트 있어. 난 아직도 집이 없어. 저 집에는 열심히 애 잘 길렀나 봐. 쟤 되게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어. 우리 아이는 아니야. 내 친구 남편은 막 스타트업인데 엄청 해갖고 무슨 뭐 몇 배의 투자를 받았대. 근데 우리 남편은 오히려 쪼그라들었어. 오히려 사업도 더 안 되고. 막 이게 비교를 막 하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뭐까지 비교하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쟤네 남편보다 늙어 보여까지 비교를 하는 거야 이제요.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 30, 40대가 비교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요새 25세 결혼 안 하죠. 그렇죠. 대부분 30 넘어 결혼해요. 그러니까 40대라고 해봤자 산지 10년 된 성적표야. 그러니까 처음 나온 성적표를 딱 내놓고 야 까리 까봐. 너는 어떻게 살았어? 요거를 서로 막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40대의 집, 차, 아이, 건강, 뭐 사는 정도, 인기 괜히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40대 때 그 비교가 그렇게 돼. 왜냐? 내 성적이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야. 그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로 또 40대 때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문제가 많잖아. 성적표가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하긴 하죠.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뭔지 아세요? 나 이거 언제까지 다닐 수 있지 이 회사를? 맞아요. 이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맞아요. 40대가. 이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배우 언제까지 할 수 있지? 내가 가수 언제까지 할 수 있지? 내가 인플루언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40대가 대부분 다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뤄놓은 건 별로 많지 않아.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40대 봐봐요. 애들 아직도 다 초등학생이죠? 돈이 어딨어? 없어. 아직도 한참 벌어야 돼. 막 그럴 때 막 둘째가 나온다? 요새는 막 42, 3세 막 둘째가 나와. 자, 이런 걱정들을 남자들은 제일 많이 해요. 40대에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커리어나 직장 생활이 분명히 보이는데 50대, 60대, 70대까지 해야 될 일을 40대에 찾아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40대 때? 어렵죠. 왠지 아세요? 현실이 가장 빡셀 때가 40대거든요. 애들 둘이야. 돈 엄청 나가. 부모님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해. 집 대출금 갚아야 돼. 살던 중 40대가 제일 힘이 많이 드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루에 24시간 중에 시간을 다 어디다 써야 돼? 99%를 현실에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미래로 보낼 시간이 없어. 미래로 보낼 여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닥치면은 은퇴가 되는 거지 미리 전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질문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 아세요? 답이 좋으려면 질문이 좋아야 돼요. 근데 질문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숨이 질문인지 착각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한숨을 쉬었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숨이 왜 아무 역할도 못 하는지. 새해가 되면 우리 요즘에 왜 작심삼일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작심삼일 하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서 작심삼일은 작심삼일은 아무 잘못이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문제다. 자, 작심삼일은 아무 잘못. 원래 작심삼일이 예견된 거였어요. 한번 볼까요? 올해 뭐 해야 되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다이어리 썼어. 영어. 여러분 이렇게 한숨이 지시한 투두 리스트가 3일이나 갈 것 같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하려고 했을 때 나한테 왜 영어가 필요해? 내 인생에 왜 영어가 필요해?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내 커리어가 10배로 터질 거야. 구체적으로 묻고 어디에 써먹을 건지를 100번을 묻고 100번을 대답해야 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질문이 아니라 한탄이나 한숨이었구나. 이거는 한숨이었지. 내가 한 번도 질문을 제대로 안 했구나. 근데 40대 때 그 한숨이 많아질 때가 찬스라는 거지. 맞아. 그 한숨을 탁 잡아서 이걸 질문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질문으로 갖고 오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너 왜 영어 하고 싶어? 너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너 영어가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그럼 넌 과거에 영어를 어떤 식으로 했었어? 엉망진창으로 했었구나. 그 요번엔 왜 진짜로 제대로 하고 싶은 거야?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묻고는 내가 한다고 쳐. 대답은 누가 할까요? 내가 해야지. 그렇죠. 근데 내가 못 하잖아요. 대답할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리얼미라고 불러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한 명이 있어요. 걔가 제대로 대답을 해줘야 그래야 내가 자꾸 나한테 물어요. 왜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제대로 하네. 이거 쓸만한데? 그래서 나한테 자꾸 묻는 거지.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내가 대답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없어요. 이걸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한 번 나한테 묻고 대답했다고 내가 이걸 기억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나도 일상이 바쁘니까 내가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까먹으니까 영어를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묻고 답하고를 아침마다 해야 돼요. 아침마다 까먹지 않게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1000번을 묻고 1000번을 답해야 내 꿈이 된다.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마흔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은 이거예요. 마흔이면 뭔가 다 이뤄야 돼.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맞아. 사람이 무엇인가 되어지는데 다 시간이 걸려요. 맞아. 그래서 20, 30대 꼭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색다른 구슬을 많이 만들 것. 그러니까 이 구슬이 아니면 저 구슬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 했는데 너무 기분도 상하고 이거 나한테 의욕도 하나도 안 생겨. 그러면 그냥 한번 하고 말아. 또 딴 것도 해. 딴 것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구슬이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작은 구슬, 모양이 다른 구슬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슬들을 갖다가 창고 안에다 딱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걸 무슨 창고라 그래? 시작. 실패 창고. 실패 창고를 채우셔야 돼요. 되담한 것들 뭐 있잖아요. 끝까지 10까지 갔으면 성공할 건데 7까지 오담한 것, 2까지 내가 하담한 것, 3까지 하담한 것, 충분히 배우려고 했는데 5까지만 배우고 그냥 헤어진 거 몽땅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실패 창고예요. 이 실패 창고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한 10년 후에 이 창고 문 열어갖고 쓸만한 거 갖다가 다 꿰는다? 그게 40대예요. 20, 30대는 그 구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구슬이 많을수록 동력이 세져요. 두 번째는요. 또 오종 고정관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40 이후에 사람들이 은퇴라고 자꾸 생각해요. 진짜 40 이후에 자꾸 은퇴한다고 생각하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40 이후에 은퇴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김난도 교수님 아시죠? 네. 옛날에 김난도 선생님이 인생 시계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 한번 이 시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계가 있어. 그러면은 미드나잇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시. 그러면은 거기가 0살이야. 그러면은 12시가 됐을 때가 몇 살이 될까요? 딱 100살을 기준으로 100살. 한다면 50이 되겠죠. 50. 자, 65. 옛날에는요. 사람의 수명이 70대 뭐 이 정도 80 이하로 됐을 때는 그냥 앞에 인생이 있고 뒤에 노후가 한 20년 있고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60 이후에 노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0살을 가면서 어떻게 나누냐면 퍼스트 라이프, 세컨드 라이프, 앤 노후가 있는 거예요. 그 퍼스트 라이프가 언제부터냐? 40대까지가 퍼스트 라이프예요. 와. 30년이 퍼스트 라이프예요. 그다음에 50대부터 70대, 50대, 60대, 70대, 30년이 바로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부터가 노후래도 몇 년이야? 20년인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공감하는 게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랑
프랑스랑 결승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메시라는 선수의 축구 인생을 이 그래프로 보면 메시는 세컨 라이프 때 우승을 한 거예요. 정말로. 이걸 보면 70대 우승을 한 거예요. 축구 인생으로만 따지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앞에 숙제를 잘 풀어놓은 거겠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5, 60, 70대 때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네. 저는 50대, 60대를 편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좀 마음 좀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더 계획하고 다시 제2의 인생을 더 뭔가를 꿈을 갖고 내가 뭔가 할 일을 찾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각하고 더 약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요. 내가 5, 60대에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가장 마음이 편하려면 할 일이 적당히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좀 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그러니까요. 대한 자존감에 관련된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점점. 이제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꿈 우리가 40에 40에 지금 두 번째 꿈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간단하게 3개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누군지 아세요? 나를 준비하면 돼요. 개인을 준비하라고요. 개인. 우리 애 왜 키워요? 처음에는 물고 빨고 이렇게 키우죠. 그러다가 드디어 20살이 되고 25이 돼서 돈을 벌고 내 꿈은 뭔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으면 애가 완벽한 개인이 되죠. 그러려고 나가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려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독립시키려고. 그죠? 근데 얘가 나갔어. 그랬더니 단체전만 너무 오래 치른 나는 개인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내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죠. 근데 원래 여러분 빈둥지가 돼야 되는 건 아시나요? 빈둥지 안 되면 큰일 나요. 막 45살 아들이 계속 내 돈 쓰고 네, 맞아요. 38살 딸이 막 우울증에 힘들다면서 집에서 살고 죽어. 그럼 노후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빈둥지가 돼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그래서 애들이 나갔어. 그럼 걔는 뭐라 그래? 계열사. 그리고 우리는 본사. 자 그럼 본사에 대주주 2명이 있는데 이제는 공동으로 작업할 게 없어. 애들이 없어서. 이제는 뭘 해야 돼? 60부터 100살까지 나답게 개인으로 멋지게 살아야 돼. 그러면요 개인의 다름을 인정해줘야 돼. 맞아요. 또 무릎 꿇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또 이제 40대 40에 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러면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외워야 돼요.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워라.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꾸준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왜 꾸준한 게 얼마나 사람을 강력한 브랜드로 만드는 건지 아세요? 진짜로. 만약에 너튜브에 영상 올릴 때 브랜드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영상에 일주일에 2개 이상 3년 올라가면 그냥 브랜드가 돼요. 근데 들락달락거리면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이 꾸준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그만 그 공방에서 의자 만드는 것만 10년 했어. 취미로 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직업이 되죠. 그러니까 취미가 꾸준해지면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되면 뭐가 돼요? 탁월함을 갖추게 돼. 내 탁월함으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이 오는 걸 그게 뭐예요?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뜨는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직업군이라고 해야 되나? 디깅러라고 알아요? 디깅러? 하나를 디립하는 거. 이게 50대 이후에 걸맞는 직업이에요. 은퇴 후 뭐 하나를 디립하기. 그러니까 나는 뭘 디깅할까? 뭘 디립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근데 지금 50대부터 시간이 100살까지 50년이 남았는데 박사학위를 따도 3개를 딸 거 아니야.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브랜드가 되기 좋은 가장 값이 싸고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재료가 뭐예요? 시작. 꾸준함. 그냥 꾸준하면은 그냥 다 브랜드가 돼요. 남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꾸준해야지. 내가 끌려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이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나이 들어서 40에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자존감이 정말 중요해. 애도 자존감으로 살지만 어른도 자존감으로 살아요. 그래서 인정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요? 일단 부모님. 어유 우쭈쭈 우리 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 부모의 응원이 인정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정 시스템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사회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사회가 주는 게 예를 들면 동료. 무슨 프로젝트 잘했어. 야 우리가 해냈어. 그러면서 막 집에도 안 가고 막 술 마시고 왜 막 이거 한 번씩 해야 돼. 신나. 그러면 어때요? 내가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이 맛에 일하는 거잖아. 이 맛에. 세 번째 인정 시스템 뭐냐면 친구한테 받는 인정. 왜 공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친구가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인정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인정감이 뭔지 아세요? 이성이 주는 거. 너 예뻐. 당신 멋있어. 이 네 가지를 인간은 다 갖고 싶어 해요. 이게 쫙 깔려 있어야지 되게 안정감 있게 살아가. 40대, 50대, 60대 뒤로 갈수록 이거 다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이 인정 시스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본인이 안 하고 주위 사람한테 맡겨서 해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이거 자기가 챙겨야 돼요, 이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나고요. 누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나? 뭐가 내 미래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되고 싶은 미래가 있으면 되고 싶은 미래를 하루에 1시간을 현재에 배치해 놓으세요. 그러면 현재를 사는데 미래에 터널이 연결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를 살았는데 미래가 저절로 열려 있고요. 현재를 살았을 뿐인데 미래에 가면 내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고 있는 나를 만들려면은 내가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왜 요가 했다 그러셨잖아요. 나 진짜 너무 멋있는데 김지호님 있잖아. 대단한 사람이야.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멋지게 요가로 해. 근데 그걸 막 또 막 영어로도 방송하는데 대박이야. 얼마든지 켜켜이 쌓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40대에 포기하지 않아야 가능해요. 마흔이 너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항상 연말이 되면 내가 나한테 주는 상장이 하나 있거든요. 자, 봐봐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가는 방법 아시는 분? 어떻게 하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갈 수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 가지 않을까요? 기다려야 된다. 맞아요. 또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자, 봐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건너뛰는 방법이 없죠. 2, 3, 4를 거쳐야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 건지 알아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지 않으면 내일이 안 와요. 자서 버티건 먹고 버티건 울면서 버티건 반드시 버텨야 내일이 와요. 얼마나 내일 오는 게 힘든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365일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는 시거든요.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